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러닝, 지식 콘텐츠 교수 설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중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주 프로젝트 교수 설계가 가능해야 하고요. 이러닝, 교육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기획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커피빈 코리아에서 팀장급인 마케팅팀의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사 이상의 마케팅 관련 전공자 중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 경력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동양 E&P 주식회사에서 회로 설계를 담당할 연구개발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 제어 전공 또는 유사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분 중 2년에서 3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해당 직무 경력이 4년에서 15년 사이여야 하고요. 회로 설계 경험이 있고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엠 주식회사에서 단체 급식 관련 영업, 사업 개발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 개발 영업 경력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많은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사용을 잘하고 운전에 능숙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이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자타공인 훈남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9년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해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보통 덕담들을 이제 꽃길만 걸어라 뭐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꽃길 걷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 자체가 꽃이시기 때문에 꽃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새해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올 한 해는 적게 네. 일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네. 그게 최고의 덕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정신없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좀만 적게 일하시고 네. 돈은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호 대표님의 2019년 황금 돼지해 벌써 한 주가 저물고 있잖아요. 네. 어떠십니까? 좀 첫 시작 잘 하셨습니까? 네, 정말 저는 감사한 게요. 그 연말부터 뭐 어제도 연락이 왔었는데 우리 멘티들한테 최종 합격 소식이 계속해서 오고 와, 있습니다. 네. 연수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멘티들 합격시켰을 때 정말 감동과 기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관에서도 면접관으로 채용을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이 신입사원들 합격했다라는 기사를 이제 보니까요.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뽑은 신입사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원했던 그 인재로서 네. 근속도 하고 성과도 잘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멘티들을 보면 참 꽃 같은 시기구나. 예. 뭐 이런 생각과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저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은 올해 합격길 또 승진길만 네. 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에 첫 번째 자격증 정보 어떤 자격증일까요? 네, 제가 또 오프닝 멘트에 네. 좀 힌트를 아주 굉장히 고민하면서 넣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 퀴즈남이 등장하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뭐 내드릴 텐데 네. 오늘 자격 어떤
단어와 관련이 돼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단어와 관련된 자격일까요? 아니 저한테 2주 전에 가시면서 힌트 주시고 가셨어요. 이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나 제가요? 본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횟수로 작년에 2년 주고 됐나요? 가셨어요. 네. 화훼 자격증이잖아요. 어? 화훼 관련 자격증 맞습니까? 와, 주고 또 가셨는데 까먹으셨어요. 기억력도 좋으신 우리 조선 그럼요. 아나운서께서 그럼요. 정답을 디테일하다고요, 아주. 말씀 주셨고요. 제가 안 그래도 오프닝 멘트에 꽃이라는 단어를 계속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자격증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 우리 취업이 보인다 프로그램 보시면서 취업, 스킬업 되실 수 있도록 제 이 멘트를 꼭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갔고요. 올해도 네. 미는 말인가요? 네, 오늘 올해까지만 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원예 기능사 자격에 이어서 농협 농협이 아니라 농업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해인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네. 농업 이제 자격 시리즈로 가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농업 자격 시리즈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자격입니다. 네. 국가 기술 자격인 화훼 장식 기능사 자격 오늘 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원예 기능사에서 알아봤으니까요. 네. 오늘은 화훼 장식 기능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이 꽃과 관련된 직업하면 사실 플로리스트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 있는 자격증일까요? 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플로리스트 그 직업 핵심 직업을 말씀해 주셨고요. 플로리스트가 되는 핵심 자격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플로리스트 말씀을 주시니까 또 미모의 꽃집 아가씨 네, 생각이 났습니다. 뭐 동네를 동네를 보면 동네마다 이제 꽃집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럼요. 꽃집에는 꼭 미모의 이제 꽃집 아가씨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꽃집 아가씨가 이제 있는데 조선 아나운서를 보니까 네. 그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꽃집 아가씨의 느낌이 물씬 듭니다. 예, 요즘은 근데 정말 꽃집 총각도 많고 꽃집 네. 아저씨도 많기 때문에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꽃을 네. 만지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꽃을 좋아하는 해도 네. 만지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자격증 하나 갑자기 저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 주셨듯이 예전에는 이제 꽃집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셨지만 요즘은 다양하게 연령대가 다양하게 맞아요. 하시는데 그만큼 요 플로리스트 그리고 오늘 화훼 장식 기능사 자격이 다양한 연령대로 준비하시기에 참 좋은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자격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화훼 장식 기능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화훼 산업의 가능성이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요구의 확대로 인해서 화훼 장식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도소매 꽃가게 운영의 현대화, 화훼 장식 이용의 과학화, 그리고 체계화된 교육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인력 활용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뭐 더 보시게 되면 이제 화훼 장식 기능사 그 자체가 이제 플로리스트 자격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꽃에 관련된 네.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훼 장식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미적인, 심미적인 부분이 그렇죠. 강조가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네네. 과학화라고 하니까 언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와, 이 꽃을 화훼를 어떻게 과학화를 할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 드실 수 네.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선물 받았던 게 그 드라이 플라워 공법으로 만든 액자를 선물 받은 적이 네, 있는데 네. 요즘 유행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니 진짜 실제 생활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로 이 꽃을 드라이, 그러니까 말려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화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훼 장식 전문성을 가지고 화훼류를 가지고 주 소재로 실내, 실외 그리고 기능성과 미적 효과가 높은 장식물의 계획, 디자인, 제작, 유지 및 관리까지 이 모든 기술이 들어간 내용이 바로 오늘 화훼 장식 기능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훼 장식하면 사실 이 뭐 꽃집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 있어 왔던 일이고 직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을 때 네. 이걸 좀 직업적으로서의 전망을 좀 따져보면 어느 정도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예리한 질문을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품종 362개 출원, 화훼가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립종자원은 상반기 출원 362건 가운데 화훼류가 195건으로 가장 많은 54%를 차지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소 74건, 20%죠. 식량은 40건, 11%입니다. 과수 33건, 9%, 특용 10건, 3%, 버섯 7건, 2%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해에서 이 화훼의 신품종이 압도적으로 높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개량 등으로 인해서 이 화훼 산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대될 것이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직업이 정말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입인데 맞아요. 그 수입이 얼만큼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관건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화훼를 꽃 화훼 수입이 과연 많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와 실제로 이 수입이 억대를 버시는 분들도 와. 많이 네.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 장식만으로 이게 억대 매출이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이 정말 와. 깜짝 놀랄 일인데요. 네. 제가 농민신문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거주하시는 임동진 씨의 화훼 농가에서 15년째 매주 공판장으로 꽃을 배달하고 있는데 와 다품목이죠. 다품종을 재배하면서 AT 화훼 공판장에만 무려 작년 기준으로 2억 9천여만 원어치의 상품을 출하를 와. 하셨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의 화훼 공판장 기준으로 도매 시장에 출하한 금액을 보시면 네, 이것도 깜짝 놀라는데요. 네. 4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네. 1년에 거의 한 7억 가까이를 버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 분야에 출하하는 품목을 이제 맞춤형으로 출하를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출하하는 품목이 거의 모두 고품질이다라고 네.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맞춤 운영을 하시고 맞춤 출하 방식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화훼를 운영하셨다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훼 산업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화훼 산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저희는 이제 먹는 얘기가 참 네.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얘기와 관련된 건데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푸드트럭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분위기 푸드트럭이요? 네, 갑자기네요. 네, 갑자기 분위기 푸드트럭. 네. 저는 너무 좋아하죠. 저는 아. 겨울에는 특히 붕어빵이나 아. 네, 이런 거 마주칠까 봐 항상 현금 챙겨 다니거든요, 네, 네. 주머니에.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또 이 현금으로 또 결제를 네, 카드 하시는 결제가 센스. 아직 안 되는 곳이 맞습니다. 많아서. 네. 네. 저는 이제 푸드트럭 참 좋아하고요. 네. 특히 어떤 행사나 어떤 야외에 갔을 때 네. 커피 트럭, 와 맞아요. 에스프레소 네. 이 먹는 그 푸드트럭은 제가 꼭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조금 1초만 좀 느려볼까요? 그 푸드트럭의 그 먹는 생각을 한번. 갑자기요? 네. 너무 갑자기인가요? 네. 갑자기 배고가. 오늘 무슨 배가 일이죠? 네. 고파집니다. 네. 공복이신가요? 네. 네. 조금 공부. 네. 아침을 제가 조금 덜 먹었더니. 네, 이렇게 좀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이게 화훼 장식이랑 연관이 네. 있으니까 갑자기 꺼내 오신 거겠죠? 맞습니다. 푸드트럭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플라워 트럭 들어보셨나요? 플라워 트럭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참 좋은 취지이고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작년 9월에 이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공모였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 마켓이라는 요 마켓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뭐 도시청년
저도 도시 청년, 죄송합니다. 네, 도시 중년으로. 연초부터 무리수를 많이 두시네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만 조금 무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네. 청년들의 플라워 트럭이다. 맞습니다. 네. 예, 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이 청년들이 플라워 트럭에 공모를 해서 네. 이 트럭을 가지고 이 행사장에서 플라워, 그러니까 꽃을 꽃을 판매할 수 실어서? 있는 오. 네, 그런 마켓 그리고 네, 네. 그런 플라워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테리어나 공기정화 식물, 뭐 부케, 꽃은 뭐 당연하고요. 화분까지 이동하면서 오, 판매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워 트럭 같은 경우는 3년간 운영한 후에 이제 평가를 거치고요. 일정 평가 후에는 성실 운영자에게는 무상 양도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업자로서 사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 트럭은 이제 곧 다가올 졸업 그리고 입학이죠. 그래서 꽃이 정말 화훼 산업에 있어서 피크,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학가 일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네. 합니다. 플라워 마켓 이렇게 만나시면 우리 그 도시 청년들에게 맞아요. 힘주시는 의미에서 좀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졸업하고 입학 시즌 후에는 이제 야시장인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그럼요. 알죠. 유명하잖아요. 역시. 네. 네. 그래서 이 야시장으로 이동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겨울이 빨리 끝나고 예. 이제 봄이 오면은 밤도깨비 야시장으로 가셔서 연인과 친구와 함께 그 플라워 트럭 이용하셔서 꽃 선물 받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이 플라워 트럭 같은 경우면 네.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맞습니다. 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좀 저렴할 것이고 그렇죠. 네. 네.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 많은 곳이나 좀 수요가 많은 곳에 가다 보면 여러모로 그렇죠. 같이 좀 윈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꽃 선물은 언제나 기분 좋은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네.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화훼 장식 기능사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취득을 하려면 네. 또 공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공부하기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선 공부가 필수입니다.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 전공 보시면 교육기관들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원예학과, 원예 육종학과, 원예 육묘학과, 그리고 환경원예학과, 그리고 식물자원학과, 뭐 농학과, 응용식물학과, 생명자원학과까지 이제 각 전문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학과에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육기관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지금 소개한 전공자와 또 비전공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능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응시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화훼 그리고 플로리스트, 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누구나 지원하셔서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기사 자격증 자격이 되시면 기사 자격증도 지원해서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응시 자격엔 연령, 학력, 그리고 경력, 성별 등의 제한이 없다라고 확인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고등학교, 그리고 전공,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지원 과정들을 이수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바로 지원하셔서 취득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실기 부분을 제가 자료 조사를 많이 했더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화훼장식 기능사의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혼자 독학으로 하시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직접 뭐 교육기관에 가서 실기를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실기 시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꽃꽂이 작업하기, 그리고 꽃다발 제작하기, 꽃바구니, 테이블 장식물, 그리고 이제 신부화죠. 이제 부케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제작하는 실기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을 또 심는 것, 그리고 화훼장식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주변 정리하는 것까지 주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 세세 항목까지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기는 뭐 학원이라던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꼭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하실 때는 네. 화해 장식 기능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사라는 것도 따로 있나요? 이게 좀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네, 뭐 기사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해서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면서 단계별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능사는 누구나 이제 제한 없이 응시해서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계들을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화해장식 기능사에서는 기사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대졸 기준이다라고 자격을 보시면 되겠고요. 화해장식 기능사는 화해에 대한 기초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기초에 대한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3년 정도 네. 이제 실무에 경력을 쌓으시면 기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장식 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사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지금 거의 뭐 이론적인 부분과 실기적인 부분이 당연히 단계가 높겠죠. 네. 그래서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더 높은 기술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이다라고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여성분들 중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플로리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 화해장식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네. 플로리스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플로리스트 정말 많은 특히 여성분들께서도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도 관심 있는 맞아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 화해장식 기능사 준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플로리스트라는 그 직업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꽃을 뜻하는 라틴어 이 플로스와 그리고 전문가 또는 예술인을 뜻하는 이 전미사 이스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꽃을 전문으로 가꾸고 그리고 장식하는 이 전문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순히 장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식품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꽃의 재배, 유통도 하고요. 그리고 소재 개발, 여러 분야에 대해 그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적 감각이 필수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식 기술, 그리고 식물의 학명, 꽃의 종류, 꽃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 지난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원예 기능사와 같은 전반적인 원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 플로리스트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자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짜 실제 활동하는 거는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5년 정도 네. 이 실무를 하신 후에 이제 명함을 가지고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네요, 대표님.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자격을 취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이게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화해장식 기능사 자격이 네. 있는데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한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자격증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접하고 싶다면 이제 해외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플로리스트 그리고 협회도 있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진행하는 자격이다라고 또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 국내 자격을 따신 다음에 실무 경력을 쌓고 해외에서 추가로 따시는 자격 2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AIFD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FDF가 대표적인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선영 아나운서께서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협회로 또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플로리스트로서 이 해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도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꼭 해외에서의 자격이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는데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죠. 네, 국내에서는 라는 네.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화해장식 기능사 취득 후에 이제 말씀하신 더 한 단계 높은 기사에 도전을 하려면 네. 뭐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능사를 취득하신 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의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해장식 기사 전공자라면 자격이 된다면 바로 도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사와 기사 자격증 요 관계를 좀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시험 준비 참 중요합니다. 화해 장식 기능사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을 보시면 이제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화해 장식 재료 있습니다. 뭐 재료가 참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해 장식 제작, 그리고 유지 관리, 그리고 화해 장식론이죠. 네,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객관지 사지 태길형이다. 60문항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화해 장식 디자인 실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작업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보시면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으로 그리고 60점 평균을 넘으셔야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시험 일정을 간단히 확인드리면 연 4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월 그리고 3월 그리고 6월, 8월에 접수를 받게 됩니다. 올해 첫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필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미리 준비하셨다면 이번에 지원하셔서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필기와 실기가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당 부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시험의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월, 3월, 6월, 8월까지 있으니까 네. 뭐 지금 준비를 좀 일찍 하시면 네. 올해 안에 취득하시는 게 어렵진 않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강신호 대표님께서 공부 방법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네. 인터넷 강의나 뭐 혼자서 몇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네. 교육기관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예리하게 또 이 다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맞습니다.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추천을 드렸지만 오늘 화해장식 기능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필기와 실기를 같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기는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식과 전공,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 2시간 이상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신 후에 집에 와서도 직접 손으로 실기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고 교육하시는 기관을 추천드리면 이 국비학원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개인 강습,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면 참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근로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국비 지원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확인하시고 총 300시간 이상 준비하시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좀 아무래도 손을 계속 써서 해보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00시간 정도는 직접 좀 꽃을 만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화해 장식이라고 하면 이게 뭐 꽃집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네. 공공기관이나 일반 취업이랑 연계해서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가산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저희가 소개했던 자격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화해장식 기능사 취득 시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일반기업 채용 시에 보수 승진 그리고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그리고 6급 이하 이제 공무원에도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농업직렬의 일반 농업직류에서 3% 가산점이 부여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분야가 참 넓죠. 도소매 꽃가게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의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꽃가게 운영도 그렇고요. 그리고 확대되고 있고 호텔과 은행에서 대형 건물의 그린 인테리어 물론이고요. 그리고 조경회사, 골프회사, 실내 조경가, 코디네이터, 사이버 플라워 디자이너, 이벤트 행사 기획가 등등 전시까지도 다 화해 기능
이 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화해, 플로리스트, 네. 교육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강사로서 그리고 행사의 뭐 심사위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직업적인 기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의 첫 자격증이죠. 화해장식 기능사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